예, 그런데요. 일단 정치권의 코앞에 닥친 문제는 그제 청문회를 열었던 장관 후보자들입니다. 이 외유성 출장 의혹을 받는 이매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이 도자기 밀수 의혹이 불거진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이 세 명에 대해서 말입니다. 국가시험으로는 무임승차하는 거네. 무임숙박, 우산숙박. 그죠? 자, 후보자가 작성한 학술지 논문들은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 내용을 사실상 복제한 것으로 보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학생이 이 논문에 모두 공동저자 혹은 제일저자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아도 수천 점이 넘죠. 가정생활 중 사용한 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궁궐에서 살았어요? 영국에서? 청문회 논란 발언 다시 듣고 왔고요.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은 4.7 재보선 전처럼 그냥 물러서지는 않겠다. 이들에 대해서 지명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장관 후보자들 이번에 국회에 넘어온 분들을 보면서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의 기준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매숙, 박준영, 노영 후보자에 대해서 일단 지명 철회하라 이렇게 국민의힘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혜철 평론가님, 이게 정말 재보선 승리 이후에 야당의 목소리가 좀 커지고 뭔가 의지가 더 커졌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사실 장관 인사청문회 국면을 보면 재보선의 승리 이전에도 야당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인사들에게 지명 철회하라, 동의서 채택 못 해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여당이 야당의 의견을 무시할 때 정치적 부담감이 크지 않았죠. 그러나 4.7 재보선 결과 이후로는 지금 야당을 계속 무시하고 과거처럼 또 30번째 임명 동의안 채택 없이 장관급 인사 강행하게 되면 4.7 재보선에서 드러났던 민심을 외면한다. 이런 여론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당과 청와대 입장에서 부담이 더 커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야당이 특별히 더 유능해졌다, 야당이 더 청문회를 잘한다라기보다는 민심에 의해서 여당과 청와대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송영길 당대표의 고민이 상당히 깊어질 것 같습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사실 이매숙 후보자나 박준영 후보자 만약에 지명 철회했을 때 정권 말기에 또 누가 장관을 하겠다고 나설까 고민이 깊어져서 웬만하면 그냥 임명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속내일 것 같은데, 송영길 대표는 대선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론의 이 반작용을 무시할 수가 없는 입장, 그리고 본인이 친문 강성과는 결을 조금 달리하겠다, 민주당이라는 이름 빼고 다 바꾸겠다는 그런 일성을 내뱉었는데, 이번에도 청와대가 뽑은 인사들 마냥 옹호만 해주면 과거의 당대표 체제와 달라진 게 전혀 없다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고요. 지금 내심 정치권에서 한 사람 정도는, 이매숙 후보자나 박준영 후보자 한 사람 정도는 포기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 한 명으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국민 눈높이에 맞으면 통과시키는 거고, 국민 눈높이 미달이면 철회를 해야 되는 것인데, 적어도 박준영 후보자나 이매숙 후보자는 국민 여론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것만은 여야가 모두 같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청문 보고서 채택할 수 없다라는 게 야당의 입장인데요. 제1야당 입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의당에서도 비슷한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매숙 후보의 경우 잦은 외유성 출장, 부적절한 남편 논문 관여 등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박준영 후보의 경우 외교관 지위를 이용한 심각한 불법 행위가 확인되어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격 자체가 없다고 봅니다. 집값 안정과 부동산 불로소득을 근절해야 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동원 의원님, 정의당도 2명은 지명 철회, 1명은 부적격 판단. 사실 정말 예전 같으면 정의당이 데스노트에 누구 이름을 올리면 바로 낙마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 여당의 걱정도 있었을 테지만, 어찌됐건 간에 정의당도 이런 얘기 나왔다. 의미가 좀 작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하고 이제 같은 의견이긴 한데 이제 뉘앙스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매숙, 박준영 후보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거고, 노영욱 이제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이지만 굳이 반대까지는 굳이 임명한다면 굳이 반대까지는 안 하겠다는 정도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문 보고서에 반대 입장을 넣어서 채택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매숙 박준영 후보에 대해서는 정의당도 굉장히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새 후보가 전부 본인이 이제 관장해야 될 부처와 관련된 그 비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각하게 보는 거고, 특히 이매숙 후보는 이제 뭐 논문, 뭐 제자 논문 관련한 문제, 그다음에 뭐 표제로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2018년에 그 민주당에 그 입당을 했는데 과학계야말로 정말 정치와 떨어져가지고 엄정한 과학성, 객관성이 유지가 되는데 과학계도 조금 그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오염이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코드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문제의식을 정의당도 국민의힘도 갖고 있는 것 같고. 잠시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매숙 후보자가 이대 교수 당시에 민주당에 당비를 낸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검찰의 그 정치적 중립도 굉장히 얘기 많이 하지만 과학계가 정치와 연결돼서 구체적인 객관성이라든지 이성적 판단이나 이런 합리성이 흔들린다면은 그거는 우리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박준영 후보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배우자의 문제긴 하지만 우리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위장점이나 탈세라든지 음주운전이라든지 많은 문제가 나오긴 했지만 밀수라는 사안이 지금 인사청문회에 나온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다가 해양경찰이 그 밀수를 단속해야 되는데 해양경찰을 관장하는 해수부 장관의 그 밀수 혐의가 있는 분이 임명된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뭐 예를 들어서 뭐 김부겸 후보자나 뭐 김호수 검찰총장 그 지명자와 연관시키거나 여러 가지 하지만 그렇게 보면은 안 될 사안입니다. 만약에 새 후보자가 정말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면은 이 세 사람 선에서 부적격인 분들은 지명을 철회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당으로서는요, 야당이 협조 없이도 단독으로 장관 임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만 여론이 꽤 부담입니다. 오늘 박주민 의원은 일단 낙마감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수집하는 취미 또는 뭐 본인 집에서 계속 사용하거나 뭐 카페 같은 것을 나중에 하게 될 경우에 활용할 용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진짜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살펴볼 부분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낙마를 거론하는 건 지금 당장에선 조금 빠를 수도 있다.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낙마는 좀 빠른 감이 있다. 근데 김가륵 교수님. 일부 보도를 보니까 여당 일각에서도 단독 채택은 부담이어서 일단 결론 못 내고 좀 여당이 미적거리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좀 속도감을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선 이후에는 사실상 뭐 송영길 대표도 얘기했지만 민심에 대한 반응성을 높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민심이 지금 어떻게 작동하는지 빨리 이제 그것을 발견해서 사실상 거기에 준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청문회 어떤 보고서 채택을 결과적으로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매숙 후보자라든가 뭐 박준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민심의 어떤 시각, 국민적 눈높이로 본다 그러면 굉장히 적절하지 못한 인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당이 좀 더 주도적으로 나가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지금 문 대통령도 지금은 이제는 당이 주도하고 하는 것이 매우 정상적인 것이고 자연스럽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어떤 생각들을 너무 이렇게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은 당대로 당의 시각에서, 즉 당의 시각이라는 건 결국은 민심의 시각이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바라본다 그러면 이 두 분에 대한 생각을 좀 빠르게 결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민심의 시각 말고 김 교수님 개인적으로도 이매숙 후보자나 박준영 후보자는 낙마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매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18번 정도를 제자의 어떤 논문에 이 배우자의 이름을 올립니다. 같이 했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아요. 우리 학계에서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까? 저는 동의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박준영 후보자 같은 경우도 이게 뭐 몇십 점 또는 100점 뭐 이런 정도의 그릇이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1000점이 넘어가고 이거는 뭐냐면 주부들도 이 그릇들을 다 갖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민심에 대해서는 사실 오히려 이 박준영 후보자의 얘기가 더 안 좋아요. 도자기 밀수. 그렇죠. 그리고 이게 외교 행랑 뭐 외교 이삿짐, 그래서 자꾸 썼다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써야만 그것이 이제 면세 처리가 되니까.
뭐 이런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다 특혜하고 연동이 돼 있어서 저는 이 국민들이 이거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저도 김건욱 교수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네.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머니투데이 기사를 하나 봤는데 예. 그 박준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전 재산 총계가 2억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의외였던 게 재산 등록을 했었는데 보통은 이제 부친 이게 별도 생활하면 재산 등록 안 하지 않습니까? 예. 부친 재산까지도 다 재산 등록이 됐고 실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산에 지금 아파트 한 채고 네. 나머지 주식이라든지 뭐 채권 이런 건 일체 보유가 안 돼 있고 부채가 좀 있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면 전 재산이 2억이 안 된다. 지금 그런 내용의 핵심 기사였어요. 근데 이게 공직자로서 한 30년 가까이 봉직을 했던 사람이 재산이 총 합해서 2억이 안 되는 재산이고 그것도 부친 재산까지 합쳐서 그렇다고 본다면 생각보다는 어쩌면 본인이 해명했던 내용, 그러니까 부인이 이런저런 범법 의식 없이 그냥 가지고 왔었던 게 물론 법적으로는 밀수죄가 관세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는 있겠지만 아주 큰 틀에서 보면 저분이 공직자로서 재산 불리는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 없이 정말 순수하게 한 30년 정도 일을 해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박준영 후보자 문제는 오히려 처음에는 저는 당연히 부적격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더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자세히 좀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이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한번 해보고 들어왔습니다. 직전에 기사를 보시고 그러셨어요. 네. 예, 장혜철 평론가. 저도 김경진 의원님이 보신 기사 봤거든요. 재산에서 부채를 빼면 총 자산이 한 1억 8천 정도로 갑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더 비뚤어진 시각으로 제가 보게 되는 건지 몰라도 아니 전 재산이 1억 8천인 분이 그릇을 수천만 원치 사고 샹들리에를 수천만 원씩 샀으면 뭔가 이 재산 신고 과정에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상식적으로 재산 1억 8천인 분이 지금 공개된 사진 속 도자기와 샹들리에 가격 다 합하면 시세로 1억 가까이 된다는 국회의원들의 이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최소 적어도 한 3천만 원 정도 뭐 이렇게 샹들리에만 3천만 원, 뭐 그릇만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최소. 그러면 1억 8천 가진 분이 6천만 원을 그릇과 샹들리에 투자했다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재산 신고가 불성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오히려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요, 일단 여기 계신 네 분도 이명석 후보자나 박준영 후보자는 낙마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리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청문회 뭐 여자 조국, 보물선, 뭐 퀴리 부인 등 글쎄 좀 생경한 단어들이 많이 쏟아 나왔었는데요. 먼저 퀴리 부인 목소리 만나보겠습니다. 마리 퀴리 여사 아시죠? 그게 어떤 분입니까? 노벨상을 2번이나 수상한 화학자이자 물리학자입니다. 누구랑 연구를 했습니까? 남편이랑 네, 남편 피에르 퀴리하고 함께 연구를 했습니다. 마리 퀴리 부인 살아계셔서 우리나라 과기부 장관으로 임명하려면 이거 탈락입니다. 저 목소리 오늘 뉴스탑10에서 꽤 많이 들었던 목소리입니다. 근데 이도훈 의원님, 네네. 오늘 윤건영 의원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테슬라를 만든 일론 머스크나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 빌 게이츠도 우리나라에선 장관직을 못한다. 주식을 다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손질해야 하는 건 아닌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전형적인 그 이슈 물타기고 뭐 꼴대 움직이기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는 장관할 필요도 없고 장관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그 기업을 일궈서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결과적으로 돈도 많이 벌고 국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이 훨씬 중요하죠. 아까 그 한준호 의원이었던가요? 마리 퀴리도 우리나라에 장관 못했는데 마리 퀴리는 장관하면 안 되죠. 열심히 연구해서 새로운 화학과 노벨 그 물리 분야에서 새로운 업적을 창조하고 그래서 인류가 발전하는데 더 큰 기여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도 80년대 운동권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아마 장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사회를 운영하는 데서는 기업의, 대기업의 사장, 심지어는 중소기업의 사장이 장관보다 훨씬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에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 지금 요구하는 게 무슨 엄청난 무슨 그 업적을 이루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덕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윤건영 의원이 또 그 얘기하는 청문 제도 자체를 이제 바꾸자. 왜냐하면 도덕성 문제만 갖고 하니까 정책에 대한 어떤 그 심증 있는 토론이 안 된다 이건데 도덕성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후보를 지금 인사청문회에 세워놓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지금 그 해양수산부 장관 그 후보자하고
그다음에 그 노동부 장관 후보자들은 무난하게 그 청문회 통과했습니다. 경력이나 이런 면에서 또 도덕성 면에서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청문회도 스무스하게 되고 정책 토론도 하고 넘어왔어요. 특히 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 깨끗하게 사라져서 고맙다. 그리고 정책도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청문회가 있었어요. 이게 잘 언론에 소개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3명의 후보는 그런 정책 논쟁을 하기도 전에 도덕성 자체도 그 통과가 되지 않는, 자꾸 꼴대를 바꿔요. 예를 들어가지고 추미애 장관이 그럼 딸 집에서 왜 법인카드를 쓰냐니. 그럼 공짜로 먹습니까? 공짜로 먹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딸 집에서 왜 법인카드를 쓰느냐 이거, 왜 정치자금을 쓰느냐 이거죠. 자기네 개인 카드를 써야 돼. 이 문제도 도덕성의 문제예요. 이게 왜 무슨 주식 백지 신탁이라든지 청문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윤건영 의원의 의도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청문회 과정 속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상 털기식의 과정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과정이 되다 보면 사실상 장관직을 이제 제안받을 때부터 거기서 수락하는 사람의 숫자가 현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미국식으로 좀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성이라든가 뭐 이런 개인적인 것들에 대한 검증은 비공개 처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개되는 부분은 정책이라든가 뭐 역량에 대한 부분들은 공개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1단계를 넘어야지 2단계로 오는 그 과정. 만 이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인 어떤 뭐 훼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저는 제도적으로는 이 제도가 맞다고 생각해요. 우린 반드시 고쳐야 되는 거지. 청문회 제도를. 그렇죠. 어떤 형태로든 뭐 이렇게 나가가지고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이 모르는 것들이 드러났을 때 그 당혹감. 내가 괜히 이런 것을 수락했나 보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얘기한 노동부 장관이나 산자부 장관처럼 아주 말끔하게 살았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본다 그러면 우리 제도적인 어떤 개선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 개혁을 명분으로 국정원 국내 파트 없앴을 때부터 이런 일들이 예견돼 있었다. 왜냐하면 소위 조난 자료라고 하는 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이 국정원 국내 파트의 정보력 없이 지금 인사수석실, 민정수석실만으로는 너무나 부실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부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민주당에서 자주 쓰는 표현의 과잉이 오히려 국민들을 더 분노하게 만듭니다. 과거에 추미애 장관 아들 안중근 의사에 비유했었고요. 추미애 장관을 이순신 장군에 비유했었죠. 그리고 이제는 임혜숙 후보를 마리퀴리에 비유하고 있고, 이런 표현의 과잉, 윤건영 의원 빌 게이츠 이야기 꺼낸 것들, 그게 오히려 민심에 더 분노의 기름을 붓는다는 것을 민주당 의원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문회 논란의 3인방 얘기와 윤건영 의원의 빌 게이츠 소환 얘기까지 이번 주제에서 만나봤습니다.